유럽의 해외 파견을 온 어떤 한국 회사의 집에 사람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초대받은 이들 중에는 평소에 금술 좋기로 소문난 유럽인 부부도 있습니다. 이 부부는 우연히 동네에서 한국 의사를 만나 예기치 못하게 이 식사에 초대되었는데요. 그녀는 얼마 전부터 간헐적인 두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과로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어 두통약을 복용하면서 버티고 있었는데요. 한국 의사는 증상이 심상치 않다면서 병원에 꼭 가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사실을 들은 그녀는 큰 결심을 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립니다. 주변인들은 정말 괜찮겠냐고 묻지만 그녀는 결심을 바꾸지 않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남유럽에 위치한 알바니아에 사는 무리케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요. 저는 제 삶에 그다지 불만은 없지만 단 하나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우리 남편은 지금도 잠을 자다 악몽을 꾸면 화들짝 놀라면서 일어나 제가 있나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끔씩 이런 증상에 시달리는 건 바로 저 때문인데요. 그 당시 저와 남편은 아직 20대의 풋풋한 커플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상황과 달리 알바니아의 상황은 뒤숭숭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 무렵 알바니아는 다단계 금융사기가 절정에 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알바니아 내에서 수많은 금융회사가 생겨났고 높은 이자율을 약속하며 사람들에게 투자를 유도하던 시기였죠. 하지만 결말은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과 파산, 고주였죠.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달라고 아우성이었고 심지어 무기까지 드는 것을 불사해서라도 저축한 돈을 찾고자 했습니다. 미쳐버린 사람들 때문에 거리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안은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죠. 그 당시 알바니아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거든요. 대규모 가격 시위 덕분에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다친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잘못하면 제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것이었죠. 어마어마한 고통과 함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울면서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온 남편은 제발 살아만 달라고 우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환자가 있었고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환자를 보고 슬퍼하는 가족들의 곡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시끄러워서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싶었지만 남편은 혹시라도 제가 다시 눈을 못 뜰까봐 제발 눈을 감지 말라고 난리를 쳤기 때문에 억지로 눈을 뜨고 있었죠. 그 뒤 의사가 저에게 뭐라 말하면서 처치해주긴 했는데 그때 정신이 너무 어질어질한 상태라 어떻게 치료된 건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다행히 처치가 잘 됐는지 저는 무사하게 목숨을 건졌죠. 저는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지만 남편은 그로부터 수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당사자인 저보다도 그때 기억에 힘들어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장을 보고 돌아오는 퇴근길,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한인 의사와 마주쳐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한인 의사는 한국과 알바니아 정부가 만든 의료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파견을 오신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수도 티라나에서 빈민지역인 요르단 미샤의 환자들까지 돌보고 있는 아주 훌륭한 분이었죠. 이분과의 인연은 파견을 온 선생님께서 동네 지리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장을 보고 오던 저희 부부가 그분이 길 찾는 것을 도와드리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번은 고열로 아픈 딸 때문에 한밤중에 찾아가는 무례를 범한 적이 있었는데요. 알바니아는 유럽 내에서 빈곤한 나라로 손꼽히고 있으며 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의료 인력과 병원이 부족하다 보니 응급실이 항상 꽉 차 있을 때도 많았죠. 저희가 한국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간 것도 바로 응급실에서 너무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 새벽까지 저희 아이를 봐주고 또 병원으로 출근해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고마우신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도중 선생님은 곧 한인들과 저녁 식사를 할 예정인데 한 가족이 일이 생겨 못 오게 되었다면서 혹시 올 생각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희는 흔쾌히 수락했고 2시간 뒤 선생님의 집에 와인을 들고 방문했습니다. 알바니아에서 한국인은 흔하게 보기 어려워 이렇게 많은 한국인을 한자리에서 만난 건 처음이라 참 신기했습니다. 아마 재외국민들끼리의 모임인 듯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알바니아에서 꽤 오랫동안 살았는지 알바니아어가 유창했고 한인 의사 선생님은 알바니아어가 아직 서툰 편이었지만 올해부터 저희 부부랑 영어로 소통했기 때문에 지장이 전혀 없었죠. 하지만 이런 즐거운 시간에도 최근 저를 괴롭히고 있는 통증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과로를 하고 나서 이런 통증을 겪은 적이 있어 두통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도 이상하게 오늘은 전혀 듣지 않더군요. 한국인 의사 선생님께서 저의 표정을 보고 걱정이 되셨는지 어디 안 좋으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요즘 계속 두통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선생님은 자세하게 저의 증상에 묻기 시작했죠. 저는 그분의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제 대답을 듣던 선생님은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단순 두통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맨 처음에 얼굴 쪽이 욱신거리고 두통으로까지 번져 나갔다는 게 좀 이상하다고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혹시 예전에 총을 맞으신 적 있나요? 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광역 시위대 때문에 다친 적이 있었고 그때 총을 맞았거든요. 선생님한테 맞다고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은 혹시 그때 제대로 치료하셨냐고 물으셨죠. 제가 그렇다고 이야기해 드렸더니 그렇다면 자기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다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 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의아해서 왜 엑스레이를 찍어야 하냐고 말씀드렸더니 예전에 자기가 외국인 환자를 수술한 적이 있었는데 그 수술이 5년 동안 박혀있던 총알을 빼는 수술이었다고 합니다. 그 환자는 자기 얼굴에 총알이 박힌지도 모르고 살았다고 해요. 그러나 저는 병원에서 의사한테 제대로 처치를 받았다고 하니 그 케이스는 아닐 것 같지만 그래도 꼭 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한국인 선생님의 말을 듣고 찝찝해진 저는 검사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스케줄이 너무 바쁘다 보니 병원 가는 날을 자꾸 미루게 됐죠. 그날도 휴일이었지만 곧 몰려올 손님들 때문에 요리를 하느라 정신없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그 전에 저를 괴롭히던 간헐적인 통증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통증이었죠. 저를 발견한 남편이 깜짝 놀라 저를 큰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를 발견한 남편이 깜짝 놀라 바로 저를 업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정신이 아득한 와중에도 의사 선생님께서는 꼭 엑스레이를 찍어보라고 하셨다. 엑스레이를 꼭 찍어야 한다고 남편에게 쉴 새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제 소원대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의 광대뼈 아래에 총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총알이 제가 12년 전 시위대의 공격에 당했을 때 남은 흔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의사 선생님의 말이 100% 맞았어요. 그분이 치료하셨던 환자처럼 저도 총알이 얼굴에 남아 있었죠. 진통제를 맞은 뒤 정신을 조금 추스릴 수 있게 된 저는 사태 파악을 끝낸 뒤 격분했습니다. 분명 그때 제대로 치료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건지 기가 막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황당해하는 저에게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워낙 몰려드는 환자가 많았고 중상자가 많아서 더 주의를 기울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생각하며 기분 나빠했습니다. 가재는 개 편이하고 같은 의사를 옹호해주는 것 같아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제 잘 치료하면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알바니아 의사는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병원에 프랑스나 미국 출신 의사 선생님도 계시다면서 저희 병원에는 해외 인력들도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저는 냉담했습니다.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딸 때문에 온갖 병원에 다녀본 저희 가족. 한때는 저도 미국이나 유럽 의사들이 무척 실력이 뛰어난 줄 알고 외국인 의사가 있는 병원들을 찾아다녔지만 겪어보니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실력이 좋기는커녕 굉장히 불친절한 의사들도 있었죠. 저는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면서 한국인 의사한테 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한국인 의사 선생님께 연락해 혹시 수술을 해줄 수 있냐고 부탁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자기가 파견 온 병원은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여기선 수술이 어렵지만 국립대학교 병원의 수술실을 쓸 수 있는지 요청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국립대학교 병원은 수요에 비해 의료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너무 환자가 넘치면 지금 자기가 일하는 병원으로 보내기도 하는 상부상조 관계라 수술실은 충분히 빌려줄 것 같다고 말이죠. 다행히 대학병원에서는 한국인 의사 선생님의 집도를 허락했고 저는 그렇게 알바니아 국립대학교 병원에서 한국인 의사 선생님께 총알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엑스레이로 확실하게 없어진 모습까지 확인하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한국인 의사 선생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아니라고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라고 쑥스러워하셨죠. 처음에 제가 동양인 의사한테 제 몸을 맡긴다고 했을 때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들은 정말 괜찮겠냐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수술을 완벽하게 끝내고
퇴원의 건강한 모습을 보이자 한국인 의사를 무시하던 주변인들도 태도를 바꾸고 그 선생님이 계신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선생님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저에게는 영원히 잊지 못할 의사 선생님이 될 겁니다. 한국 의사 선생님, 감사하고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12년 동안 자신의 얼굴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다가 한국 의사 덕분에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알바니아 여성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는 항상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클립 뉴스였습니다.